잠시 후 여러분은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이모군란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1880년대) 조선에서는 개화정책 추진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일본의 경제적 침탈로 인한 곡물 유출과 쌀값 폭등 등으로 인해 서민 생활이 악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화 세력과 보수 세력, 민씨 정권 세력과 흥선대원군이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등 극심한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조직되자 구식군대인 무위영, 장어영 등 이영 소속 군졸들은 급료를 받지 못하는 등 각종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3개월 만에 밀린 월급으로 지급된 쌀에 겨와 모래가 섞여 있자 구식군인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1882년 7월 이모군란을 일으켰습니다. 구식군인들은 흥선대원군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선예청과 외척 민씨 세력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리의 집을 습격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일본의 경제 침탈로 어려움을 겪던 도시의 하층민까지 합세하여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였으며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고 명성황후를 시해하기 위하여 궁궐을 습격하였습니다.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명성황후 일파는 황급히 피신하였습니다. 이에 고종은 정권에서 물러나 있던 흥선대원군에게 사태 수습을 맡겼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군란 수습의 명목으로 다시 집권하게 되었고 개화 정책을 중단하고 5군영과 3군부를 부활시키며 통리기무화문과 별기군 및 이영 폐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난병들이 대궐을 침범하니 왕비는 밖으로 피신하고 이최응, 민겸호, 김보현 등이 모두 피살되었고 대원군 이하응이 정사를 돌보았다. 이날 날이 밝자 난병들은 흥인군 이최응의 집을 포위하였다. 난군이 궐을 침범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때 나라 재정이 고갈되어 강영이 군인에게 지급할 봉급을 몇 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하였다. 영에 소속된 군인이 어느 날 밤에 부대를 조직하고 갑자기 궐내로 진입하여 멋대로 난리를 일으켰다. 이와 같이 매천야록과 성제집을 통해 이모군란의 전개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모군란으로 인해 일본인 교관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일본은 조선 내 거류민 보호를 이유로 군대 파견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편 피신했던 명성황후는 민씨 세력을 통해 청에 파병을 요청하였고 조선에 도착한 청의 군대는 난을 진압한 후 군란의 책임을 물어 흥선대원군을 청으로 압송하였습니다. 청의 도움으로 민씨 일파가 재집권하자 청은 위안스카이가 지휘하는 군대를 조선에 주둔시키고 내정 담당 마젠창, 외교 담당 멜렌도르프 등을 파견하여 조선의 내정과 외교 정책을 간섭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882년 8월 23일 조청 상민수륙무역 장정을 체결하여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규정하였으며 청상인의 조선 내륙 진출을 가능하도록 한 내지 통상권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882년 8월 30일 조선은 이모군란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배상하는 명목으로 일본과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1조 범인 체포는 20일로 한정하고 기한 내에 체포하지 못할 경우 일본 측에서 맡아 처리한다. 제2조 일본 관리로서 조난을 당한 자를 후하게 장사 지낸다. 제3조 일본인 조난자 및 그 유족에게 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 일본군의 출동비 및 손해에 대한 보상비로 50만 원을 지불한다. 제5조 일본 공사관에 군대를 상주시키고 병행의 설치와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 제6조 조선에서 대관을 특파하여 일본에 사과한다. 이처럼 조선은 재물포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후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갑신정변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